우리 군이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함께 3대 해구산 전력으로 손꼽히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군은 이들 최첨단 전략미사일 무게를 2026년 실전 배치할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할 계획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KF-X에 장착할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극초음속 유도탄의 속도는 기존의 초음속 유도탄보다 2배 이상 빠른 마하 5에 이른다. 서울 상공에서 250km 떨어진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되는 기준은 최소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야 적용된다. 극초음속 유도탄이 개발되면 미중러에 이어 세계 4번째 개발국이 된다. 군에서 마하 5 속도에 이르는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나선 것은 전략무기 개발에 나선 북한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차원과 함께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개발 움직임이 활발한 데 따른 맞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6년 마하 10의 속도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17을 이미 개발해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였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기술은 2017년 순항미사일인 지르콘에 이어 2018년 공대지 미사일인 킨잘, 2019년 ICBM인 아방가르드에 각각 적용시켰다.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미국은 극초음속 무인기 X-51A 시험을 통해 미사일에도 극초음속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기술적으로 핵탄두 장착까지 가능한 ALCM 개발에 들어갔다. 미국의 ALCM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에 장착된 순항미사일이다. 국내 자체 기술로 ALCM 개발이 성공하면 유사시 미국의 해구산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군의 전쟁 억제력 태세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2월 32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의 속도는 마하 2.5로 사거리는 250km다. 탄두는 3,000파운드를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F-X 전투기에 장착될 최강 미사일은 KF-X 전투기에는 미테어 공대공 미사일을 사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술적인 이점은 기존 공군이 보유한 AIM-120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큰 것은 알려져 있다. 사실 양자의 공대공 교전 능력 차이는 공대공 교전에서 거의 비교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큰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사 직후 짧은 로켓 모터 작동 시간에 급격하게 축적한 에너지에 의존하여 표적으로 돌입하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은 로켓 모터가 고체 연료를 연소하는 도중에는 항력이 추력보다 낮은 조건에서 에너지를 잃지 않고 비행할 수 있으며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속력과 하중 배수 등에 따라서 내재가 형성된다. 그리고 로켓 모터가 고체 연료를 모두 소모한 후에는 로켓 모터가 작동하면서 축적된 에너지만으로 추력 없이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표적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기동하면서 발생하는 항력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발사 플랫폼과 표적의 교차각이 90도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미사일의 격추 가능 공간 범위가 대폭 감소한다. 미테어 공대공 미사일의 작동 원리와 전술적인 이점 미테어는 로켓 모터의 MSIU에 의한 고체 연료 연소가 완료된 후에도 본에서 작동하는 가스 생성기에서 연소된 과잉 연료 가스가 덕티드 엔진 연소실에 유입되며 흡입구를 통해 덕트로 유입되어 압축된 공기를 만나 연소하여 추력을 생성한다. 이처럼 부스트 단계 이후에도 추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교차각이 큰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미테어 미사일이 기동하면서 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가 유지된다.
표적이 빔기동 또는 브레이크 기동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로켓 모터와 덕티드 엔진으로 추진되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교전 공간은 단시간 작동하는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미국 암람, 프랑스 마이커, 러시아 R-77보다 월등히 크다. KF-X 전투기에 통합되는 AESA 레이더의 장점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AESA 레이더가 통합되는 KF-X 전투기에 미티어가 통합되면 회피 기동을 하는 표적에 대한 교전 공간이 대폭 확장된다. 교차각이 큰 표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건에서 미티어 미사일의 사거리가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크다. 미티어 미사일은 암람 미사일과 같은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큰 교전 공간을 갖는 장거리 타격력을 보유한다. 미티어는 부스트 단계에서 부스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로 내부의 과잉 연료 가스 발생 원료를 가열해 생성된 가스를 부스트 작동 이후에 덕티드 엔진 연소실로 분사함으로써 동압이 상승한 유입기류와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주력을 생성한다. 과잉 연료 가스를 연소실에 공급하는 공정도 가스 공급 밸브를 통해 제어함으로써 명중 전까지 덕티드 엔진에 공급할 연료 가스가 소진되지 않도록 자동 제어한다. 그러므로 표적의 기동을 추적하기 위해 미사일이 기동하더라도 오히려 미사일의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동일한 상태가 되어서 고도 속력이 유지되거나 미사일의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높은 고도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미사일의 에너지가 감소하더라도 아예 추력이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유도탄보다 마이너스 잉여 파워로 더욱 얕게 진입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에서 에너지 감소가 더욱 적다. 부스트 단계 이후에는 추력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암람 미사일의 경우에는 표적 추적을 위한 기동 상황에서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같은 상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적 돌입 시의 에너지 차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미티어와 암람 미사일 사이의 명중률 차이로 직결된다. 주변국 압도할 최강 무기 국산 전투기 KF-X 등장하나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한국형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국내외적인 관심도 높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는 시제품이 완성된 상태다. 엔진과 전자장비를 비롯한 구성품들도 조립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장비는 내년에 모습을 드러낼 CJ-1호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KF-X의 핵심인 항공무장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미국제 항공무장 중 상당수가 KF-X의 체계 통합되지 않고 있다. 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F-X는 훈련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운용 주체인 공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KF-X 무장의 변화 가능성. 현재 카이 주도로 개발이 진행 중인 KF-X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장 장착이다. 미국 정부의 비협조로 미국산 정밀유도 폭탄과 영국 MBDA 미티어, 독일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 장착만 확정된 상태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다고 해도 F-35A에 쓰이는 무장과 큰 차이가 없다. F-35A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실시간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F-35A 개발 당시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탑재한 것도 절대적인 스텔스 우위 덕분이다. 반면 KF-X는 F-35A보다 스텔스 성능이 뒤떨어진다. 미국처럼 AIM-120을 그대로 탑재하면 스텔스 전투기와의 성능 격차를 좁힐 수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150km 이상의 거리를 빠르게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대목이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AIM-120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AIM-260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다. KF-X에 탑재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무기다.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최대 200km 떨어진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미티어 미사일이 KF-X의 공중전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반면 최신형 AIM-120은 160km를 날아간다. 미국이 AIM-260을 실전 배치하면 AIM-120은 한 세대 이전 무기로 전락한다. 문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가 25km인 아이리스-T는 최신형 AIM-9보다 사거리가 짧다. 노르웨이 공군 F-16과 대국 공군, 그리펜 등 4세대 전투기에만 쓰이고 있어 4.5세대인 KF-X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이리스-T를 아스람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영국 공군이 채택해 타이푼 F-35에 탑재되는 아스람은 아이리스-T보다 35km를 더 멀리 날아간다. 미국 정부가 AIM-9의 체계 통합을 승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KF-X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전투력을 높이려면 아스람의 탑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를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되면 전략적 억제 능력은 더욱 강화된다. 공군이 F-15K에 타우러스를 장착할 때 21개월이 걸렸다. 반면 KF-X에 타우러스를 장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2개월에 불과하다. 미국 보잉이 만든 F-15K와 달리 KF-X는 국산 전투기인 만큼 체계 통합 절차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성능이 검증된 타우러스와 미티어, 아스람 미사일을 갖추면 전투력을 높이면서 KF-X 개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술 축적과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1차 생산 물량은 타우러스와 미티어, 아스람 미사일을 탑재하되 2차 생산 물량은 국산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0% 국내 개발은 리스크가 크다. 개발을 완료해도 감항 인증을 받아야 하고 KF-X에 탑재해 성능 시험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미사일 개발 경험을 갖춘 영국의 미티어 미사일 개발 기간이 25년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미사일 형상이나 탄두 등 핵심 기술이 부족한 만큼 타우러스 KE 기술을 응용, KF-X와 FA-50에 탑재하는 방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KF-X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라도 KF-X 초기 생산부는 외국 무장을 탑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산 무장 개발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한국형 전투기 모형을 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리스크 감소 전략 고민해야. KF-X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많은 리스크가 남아있다. 실시간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현대전장 환경은 전투기를 기계가 아닌 전자제품의 성격이 강한 장비로 탈바꿈하도록 요구한다. 그만큼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가 크다. KF-X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는 체계 통합과 기체 개발을 맡고 있는 카이에 집중되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도네시아가 기술진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개발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은 카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리스크 감소 또는 분산 전략이 필요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리스크 감소 기득권 포기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항공우주산업 선진국들은 체계 통합 업체와 구성품 제작사들이 리스크를 분담한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개발사인 다소 항공을 중심으로 전자장비 및 레이더 제작사인 달레스, M88 엔진을 만드는 스네크마 등이 참여한 라팔 인터내셔널이 판매와 수출을 담당한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도 에어버스를 중심으로 롤스로이스, MTU, 알레니아 등이 모여 유로파이터 유한 회사를 만들어 생산과 판매 등을 담당한다.